어제 퇴근길에 지하철 유리창에 비친 당신의 얼굴을 보셨나요? 분명 열심히 일했는데 마음속엔 공허함과 자괴감만 가득 차 있죠. 내가 정말 무능한 사람이라서 이런 대우를 받는 건지 헷갈려요. 하지만 당신의 능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는 결코 아닐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잃어버린 확신을 조금이나마 되찾아줄 거예요. 상사가 모든 일의 사소한 부분까지 참견하기 시작하면 답답하잖아요? 폰트 크기 하나까지 지적받으면 당신은 기계가 된 기분이죠. 심리학자 에드워드 대시와 리처드 라이언은 이런 현상을 연구했거든요. 인간은 스스로 결정할 때 가장 창의적인 에너지를 뿜어낸다고 해요. 하지만 자율성을 뺏기면 당신의 뇌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멈춰버려요. 조선시대 세종대왕은 신하들에게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주었잖아요. 지편전학자들이 밤새 연구에 몰두했던 건 강요 때문이 아니었죠.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는다는 확신이 그들을 움직이게 만든 거예요. 당신도 처음 출근했을 때는 그런 열정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매일 아침 상사의 한숨소리를 들으면 위축되게 마련이죠. 상사가 당신의 실수만 집요하게 찾아내면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애니메이션 쌩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서 가오나시를 한번 보세요. 가오나시는 상대의 환심을 사려 하지만 결국 상대를 집어삼키잖아요. 통제욕이 강한 상사도 가오나시처럼 조직의 에너지를 다 먹어버려요. 당신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묵살당할 때 무력감을 느끼는 건 당연해요. 이것은 가스라이팅의 전형적인 단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당신의 판단력이 흐려지게 만들어서 상사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거죠. 월트 디즈니도 초기 사업 시절에 이런 통제를 경험했다는 거 아세요? 제작자들이 그의 창의성을 누르려 할수록 그는 더 고립되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감각을 믿고 독립하기로 결심하게 되죠. 당신도 지금 상사가 틀렸다는 걸 마음 깊은 곳에선 알고 있어요. 다만 그 목소리를 내는 것이 너무 두렵고 지쳐버린 것뿐이죠. 동료들 앞에서 면박을 당하면 당신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해요. 손끝이 떨리고 목소리가 잠기는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뇌의 편도체가 위험 신호를 보내는 자연스러운 반응이거든요. 공포가 지배하는 조직에서는 아무도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게 돼요. 조선시대 연산군 시절의 공포 정치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신하들은 목숨을 지키기 위해 입을 닫고 왕의 비위만 맞췄죠. 결국 정치는 마비되고 나라는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된 거예요. 당신의 회사도 이런 소리 없는 멸망의 과정을 겪고 있을지 몰라요. 능력 있는 사람들은 하나둘씩 짐을 싸서 떠나가기 시작하거든요. 남겨진 당신은 업무 폭탄을 맞고 더 큰 압박에 시달리게 되죠. 스티브 잡스도 초기 애플에서 독선적인 태도로 쫓겨난 적이 있어요. 그는 나중에야 사람을 믿고 권한을 넘기는 법을 배우게 되었죠. 함께 꿈을 꿀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자 아이폰이 탄생한 거예요. 반대로 직원을 바보로 만드는 곳엔 오직 예스맨만 남게 돼요. 상사는 자신의 완벽함에 도취해 더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거든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미란다 같은 보스는 영화에나 있는 거죠. 현실의 무능한 상사는 카리스마가 아니라 히스테리를 부릴 뿐이에요. 당신이 그런 히스테리를 다 받아줄 의무는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직장인들이 겪는 우울증의 80% 이상이 관계에서 온다고 하잖아요. 심리학자 아미 에드먼스는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죠.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비난받지 않을 거란 믿음이 조직을 살려요. 이순신 장군님도 부하들과 소통하며 전쟁의 승기를 잡았잖아요. 병사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작전에 반영되는 것을 보고 용기를 냈죠. 장군 한 명의 천재성이 아니라 신뢰의 조직력이 일궈낸 기적이에요. 지금 당신의 상사가 이순신 장군님 같은 분이라면 정말 좋겠지만요. 현실은 독설과 질책이 난무하는 전쟁터 같은 곳일 때가 많죠. 하루 종일 감정을 소모하고 나면 스마트폰 배터리처럼 방전되잖아요. 테레사 아마빌레 교수는 직장인의 내면 상태가 성과를 결정한다고 했어요. 작은 성취감을 느낄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하고 몰입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상사가 당신의 그 작은 기쁨마저 빼앗아 가버린다면요. 드라마 미생의 오상식 과장님 같은 사람이 그리워지는 순간이죠. 책임을 져주고 성장을 돕는 리더 밑에서 일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런 리더를 만나지 못했다면 당신 스스로가 당신을 지켜야 해요. 상사의 말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게 두지 마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도구가 아니라 존엄한 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조선시대 한 선비는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내려가기도 했죠. 그는 명예보다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거든요. 당신의 인생에서도 지금 그 선비와 같은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회사를 당장 그만두지 못하더라도 마음의 거리를 두는 건 가능해요. 퇴근 후에 당신은 상사가 건드릴 수 없는 고귀한 존재니까요. 엔론 사태를 보면 부패한 상사들이 조직을 어떻게 망치는지 잘 알 수 있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직원들의 도덕성을 짓밟으면 결국 파국을 맞이해요. 상사가 당신에게 부당한 일을 시킨다면 그것은 상사의 문제일 뿐이에요. 당신이 그 과정에서 바보가 된 것처럼 느껴진다면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거울을 보고 말해주세요. 나는 여전히 빛나는 사람이라고요? 조선시대 평범한 농부도 자신의 농사법에 자부심을 가졌잖아요. 관리의 횡포에도 그는 자신이 키운 곡식을 보며 삶의 의미를 찾았죠. 당신도 당신이 만들어낸 결과물에 대해서만 집중해보는 건 어떨까요? 상사의 평가가 아니라 당신의 기준이 가장 중요한 법이니까요. 상사가 당신을 바보로 만들려 할수록 더 똑똑하게 자신을 아끼세요. 이것은 당신과 그 상사의 긴 싸움이 아니라 당신을 지키는 과정이에요. 내일 출근길은 오늘보다는 조금 더 단단한 마음이기를 바랄게요. 상사의 무능함 때문에 당신의 유능함을 의심하지 마셨으면 해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무거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길 바래요. 상사 때문에 잃어버렸던 당신의 진짜 미소를 꼭 다시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로 이미 세상은 충분히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편안한 밤 보내시고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다릴게요.